아까 이게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소리가 계속 들려요. 바깥 소리가 들리니까 기초수행 본문을 내가 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내 본문 내용이 됐어. 사실은 내 본문 내용을 내가 듣는 거죠. 본문 내용을 내가 듣는데 본문 내용에 대한 주목도가 확 떨어져서 밀도가 확 떨어져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밀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한 목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써야 돼요. 그쪽으로 힘을 쓰면 당연히 바깥의 소리는 약해지죠. 이게 내 상태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 기억나는 게 옛날 큰 사회도 쇼민 사회도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눈을 아래로 향하고 사셨죠. 평생 동안 눈을 아래로 향하고 사셨어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 안 쳐다보고 사셨어요. 물론 떼자는 사회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떼자는 사회들은 보시고 다 보고 사세요. 그 겉으로 드러난 수준만 보면 떼자는 사회가 더 높죠. 뭘 봐도 상관없다 이런 주의니까. 뭘 봐도 다 보이는 거지. 보이는 게 뭐 문제될 게 있어. 들리는 게 문제될 게 있어. 이게 떼자니의 사회도 입장이죠. 근데 큰 사회들은 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항상 눈을 아래로 향한 채로 걷고 앉고 대화했죠. 근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당신이 눈을 아래로 향하면서 대화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무난한 대화를 해요. 그 사람 하는 말 다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요. 근데 대화가 끝난 뒤에 바깥에서 누가 왔고 바깥에서 누가 뭐라 그랬고 어떤 차가 지나갔고 이걸 당신께서 다 아셨대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균형진 거죠. 마음이 평등한 의미로 보였다 그럴까요? 무엇도 그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초생 본문에 대해서 내 마음의 주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면서 쪽에 더 마음을 기울였죠.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자라는데 마음을 그렇게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알아질 정보가 안 알아지는 거죠. 차소리가 안 들리고 차소리가 약해지고 다른 것에 대한 주목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다른 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옛날 큰 사이들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큰 사이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요? 근데 뭐 그분이 어떤지 뭐 중요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분이 어떤지 그냥 그분이 일이죠. 그분이 어떤지 뭐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그분을 아랑이라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미얀마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미얀마에 아랑 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민 사회도 또 술론 사회도 모국 사회도 이런 분들을 미얀마 일반 신도들이 아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아란이 어떻게 아냐? 라고 물으니까 화장하고 나니까 사리가 남더라. 그러니까 아란 아니냐? 야, 한국 와봐라. 아란이 스타다. 한국 오면 아란 아닌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은 아란이 화장되고 난 뒤에 살이 남는 것, 그 경계에 많이 나오니까 사리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사리가 나오면 아란이라고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쇼민 사회도가 아란인가? 전혀 안 중요하죠, 사실요. 쇼민 사회도가 내게 이익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전한 그런 가르침들, 그게 내게 이익되었을 때 그분이 가치 있는 거죠. 사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죠. 내게 이익됨이 있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게 이익된 건 뭔가? 내게 이익된 건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화가 줄어들도록 영향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익된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익된 것. 무엇이 내게 이익되는가? 여러분 당연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게 이익된 것, 그건 뭐 흔히들 다 아는 거죠. 돈, 명예 이런 거죠. 근데 진정 내게 이익된 것, 진정 내게 이익된 것, 그건 내가 행복한 것이고
돈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죠. 물론 돈 없으면 불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죠. 지위가 높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는 세상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살아요. 물론 어떤 걸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무엇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 무엇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마음의 가치 기준 따라서 항상 달라져요. 무슨 말을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서민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신라호텔에 가면 중국집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라호텔 중국집이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가면 뭐 인당 100만원? 맞아요. 그럼 과장해서 그러면 인당 100만원 나온대요. 만약 우리가 어쩌면 누가 한탕 낸다 해서 가서 거기서 먹으면 안 먹었던 걸 먹으니까, 새로운 걸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갈 때부터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맨날 먹는 주방장은 그거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 좋은 재료, 좋은 양념, 뭐 어디서 수입해온, 비행기로 직송해온 뭐더라도 그 맨날 보고 있는 그 주방장, 주방 보조, 그거 안 먹을걸요. 무슨 말인가? 우리 마음의 행복이란 것이 대상의 의지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의 의지에 생기잖아요. 처음 여러분이 그 대상을 접했을 때 설령 그 대상을 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좋은 느낌, 기쁨의 느낌, 행복의 느낌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그걸 접하고 다음에 또 그걸 접하고 다음에 또 접하면 점점 그 행복감은 줄어듭니다. 경제학에도 이런 용어 있어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한계 효용이 체감해요. 더 올라가는 효용. 2단계에서 한 칸 더 뛰는 이게 한계죠. 뛰는 효용의 크기는요, 이전보다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임계치를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로 가요.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은요,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점에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자기 지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지위가 높아, 너희들은 지위가 낮아, 이렇게 자기 지위에 대해서 더 우울감을 느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위가 높아서 행복하다. 왜? 우울감을 느낄 때 그 일종의 마음이 파거든요. 마음이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뭔지 알고 행복한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요. 그가 그렇게 우울감을 느낄 때, 남들에 비해서 더 자신이 잘났다고 느낄 때, 그는 진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번뇌가 세거든요. 그는 실제 불행해요. 그는 지위가 높다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불행해요.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오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잘났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러하니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짐작하겠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안 와닿나요? 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입된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이런 비유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잘났다고 느낄 때의 상태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였어요.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딸이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해봤죠? 이런 거. 이런 이야기할 때 행복한가요? 이런 이야기할 때 불행한가요?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요즘 잘 안 할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깜깜해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상대가 여러분에게 자기 자랑 막 할 때, 반발해서 내 자랑으로 마주치고 싶을 때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못 이겨서 자기 자랑을 상대에게 늘어놓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이 비참할 겁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 깜깜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정말 느낄 겁니다. 마음이 더럽다고. 끝나고 나서 마음이 더럽다고 느낄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서로 비교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내 잘났어 라고 뽐내면서 자랑했어요. 그 자랑할 수 있는 거리, 남보다 뛰어난 걸 정말 뛰어나라고 내 스스로 믿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렇게 할 때 그가 행복한가? 그의 마음이 좋은가? 그의 마음이 불행하고 사실 비참하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 마음 상태를 보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 사회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사회 속에 살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들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이죠. 그것들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모든 게 내 마음의 가치 기준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된 것, 무엇이 진정 내게 이익되는가?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하는 것, 그게 진정 여러분을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화를 줄이는 것, 그게 진정 여러분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르게 변하는 것, 이게 진정 여러분을 이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시험의 사회도가 안 하는가 안 중요합니다. 붓다인가 안 중요합니다. 붓다가 신인가 안 중요해요. 그럼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남 이야기인데. 다 남 이야기죠. 중요한 건 진정 내게 도움되는가, 진정 내게 이익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진정 내게 이익되는가. 우리가 왜 불상을 이렇게 뒤에 모셔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가? 붓다가 우리에게 이익됐기 때문이죠. 붓다가 우리에게 이익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붓다의 이익됨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줬죠. 붓다가 우리에게 해준 건 단 이 하나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붓다의 가르침 자체는 우리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저리 가는 길에 서울 가는 길이야라고 가르쳐 줘봐야 그리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붓다는 단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르게 바꿔가십시오.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정된 실체처럼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무엇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대상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붓다께서 말씀하신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 그게 뭔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바꾸기 위한 방법이죠. 느낌을 알면서 느낄 뿐이야. 그러면 느낌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어요. 우린 그 바뀌는 방향을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물러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것 외에 따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마치 따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바꾸는 것은 아주 일부의 표면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마음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행하면서 느낌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소리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따로 어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면 결국은 이 변한 마음은 모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변한 형태로 반응해요. 그러니 점점 무엇이 알아지든 여러분 마음은 그걸 대상으로
욕심과 화가 생기지 않는, 욕심과 화가 줄어든 그런 방향으로 변화돼 갑니다. 덜 고통받는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변화돼 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는 나름의 생각은 있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는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것, 이것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러지 못하지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라고 말한다면은 바른 방향성이 있고, 바른 방향성, 그건 뭐 자유로움도 되겠죠. 자유로움, 행복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바른 방향성이 있고, 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정말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점에서 바른 방향성, 방향이 있으니까 더 가깝고 더 멀고 있겠죠. 목표, 뭐 완전한 자유로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목적지에 도달하는가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 하고 있는 것, 관념적으로 뭐 어제 노력했어, 오늘 노력했어, 1년 동안 노력했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또 내겐 삶이고요. 지금 또 내겐 알아진 게 있고요. 지금 또 내겐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하고 바른 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노력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어디에 이른, 도착한 그런 삶을 계획하기보다는 가고 있는 과정에 원인을 채우는 그런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면 되는 것이요. 목적지에 도착한 것,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순간 노력하는 것, 이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르게 해나간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느껴집니다. 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느껴져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목적을 이루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목적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느껴져요. 왜? 그게 바르려는 노력이고 참되려는 노력이죠. 이렇게 바르려는 노력, 참되려는 노력의 가치와 의미가 느껴져요. 그러면 바르려는 노력, 참되려는 노력,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 이게 뭔가? 이게 내 삶이죠. 삶이 따로 있잖아요. 삶이 따로 있고 이렇게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알아진 것을 알면서 반응하며 살아가요. 순간순간 현재에 알아지는 것이 있고 그것을 알고 반응해요. 이게 삶이죠. 근데 알아진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바른 마음으로 알아진 것을 아는 것, 이게 내 삶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에 가치가 느껴져요. 그렇게 하는 것에 의미가 느껴져요. 그럼 내가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것, 그게 뭔가? 그게 내 삶 자체죠. 나는 내 삶 자체에서 의미를 느껴요. 내 삶 자체에서 가치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죠.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를 바르게 보고 자기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음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의 의미라고 난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있든 뭘 경험하든 그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삶의 경험은 다양하겠죠. 별게 다 일어나겠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면 여러분 삶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보이는 것이고 나쁜 것도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도 들리는 것이고 나쁜 것도 들리는 거예요. 법으로서 똑같죠. 바르게 이해하면 똑같다고 이해해요. 그러니 사회적 가치에서 좋은 걸 경험하든
사회적 가치에서 나쁜 걸 경험하든 좋고 나쁜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는 좋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알아지는 것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엔 좋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걸 볼 때 보일 뿐이지,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야, 이렇게 바르게 보는 걸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느껴갈 그런 수행의 가치 같아요.